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팀장님에게 불려갔어요. 김은정 씨는 대체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살다 김은정 씨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팀장님은 아침마다 제게 똑같은 잔소리를 했는데 그쯤에서 저는 팀장님의 다음 잔소리가 뭔지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팀장님의 잔소리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그 말만 반복할 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아니 다른 직원들은 하루에 200콜씩 받고 있는데 하루에 50콜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팀장님이 들고 있던 서류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고, 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는데요. 저를 보던 동료들이 은정씨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팀장님한테 혼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 지금 수당도 얼마 못 가져가지 않아? 그 돈으로 생활 유지가 되긴 해? 저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콜센터에 근무 중이었고 그곳은 하루에 몇 콜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콜의 개수로 매달 월급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격이 냉정한 편이 아니라 남들처럼 모질지를 못했기에 딱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헤헤거리며 웃기만 할 뿐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제 성격을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 냉철하지 못하고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에 오랜 제 친구도 항상 답답해했는데 너 그러다가 돈을 언제 모으려고 그래?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불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라며 제게 쓴소리를 하곤 했지만 친구가 제 걱정이 돼서 그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게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난 왜 그렇게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 얘기 듣고 있다 보면 안 됐고 안쓰럽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화해서 계속 말을 하면 매몰차게 끊지를 못하겠어. 제가 풀이 죽은 채 말을 했지만 은정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너나 나나 빨리 돈 벌어서 이 반지하 월세방 벗어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 알겠어? 내가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우리가 은옥이처럼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친구 지희가 말끝을 흐렸는데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지희는 항상 제 걱정을 했어요. 지희와 저는 같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우리 둘은 나이도 같았기에 항상 서로를 챙겼고, 아니죠. 지희가 오히려 저를 돌봤다고 해야겠네요. 지희는 마치 언니처럼 항상 저를 챙겨줬고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올 때도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지희를 쫄래쫄래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제가 귀찮았을 텐데도 지희는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는 저와 지희 그리고 은옥이 이렇게 셋이서 단짝이었어요. 우리는 보육원에서 나와 같이 자취를 하면서 지냈는데 은옥이는 얼굴이 정말 예뻤고 계약직으로 취업한 공장 사장 아들이 은옥이에게 반해서 곧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뒤 은옥이는 정말 많이 바뀌어갔어요. 명품백도 아무렇지도 않게 샀고 옷도 백화점에서 좋은 옷들만 사서 입었어요. 그렇게 은옥이는 우리와 어울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갔고 간혹가다 만나더라도 니들 거기서 얼마나 버냐? 평생 그렇게 살아봐야 지하세방 벗어나기도 힘들어. 어쩌냐? 난 다시 거기서 지내라고 하면 단 하루도 못 지낼 것 같아. 그 방 아직도 바퀴벌레 나오지.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사냐? 우리 아파트는 말이야.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햇빛 쨍쨍할 때 베란다에 앉아서 모닝커피 마시면 아주 장난 아니야. 라며 자랑하기 바빴어요. 하루는 코 세우는 수술하고 와서는 이거 얼마짜린 줄 아냐? 엄청 유명한 의사한테 해서 티도 안 나지. 라며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은옥이를 지희와 저는 불편해했지만 은옥이는 한 달에 몇 번씩 우리를 찾아와서는 속된 말로 하자면 염장을 지르다 갔어요. 은옥이는 그렇게 잘 산다고 자랑이란 자랑은 다 하고 다녔음에도 우리에게 커피 한 잔을 안 사줄 정도로 인색했는데요. 어느 날은 우리가 살고 있던 지하세방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무려 1,000만 원이나 더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희와 제가 돈을 벌어봤자 생활비에다 월세에다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었기에 모아놓은 돈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급한 마음에 지희가 은옥이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은옥아, 내가 진짜 이런 부탁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정말 급해서 그런데 우리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랑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는데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거든. 네가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럼 내가 2달로 나눠서 꼭 갚을게. 아니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갈 곳이 없잖아.
라며 지희가 부탁을 한 모양인데요. 그런 지희의 말을 듣던 은옥이가 아니 니들 월급 받는데 그 100만 원이 없다고? 그게 말이 되냐? 니들 내가 돈 많다고 나한테 빌붙으려고 하나 본데 그거 습관이야. 뭐든지 알아서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그럼 앞으로 이럴 때마다 맨날 나한테 연락하겠네? 정색까지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지희가 저기 내가 다른 거면 너한테 연락도 안 했지. 그런데 그 보증금 없으면 은정이랑 나랑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런 거잖아? 앞으로 절대 이런 부탁 안 할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디 말할 사람도 없잖아. 부탁할게. 은옥이에게 다시 사정사정을 했던 것 같았어요. 미안한데 난 돈 없어. 그리고 니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 어떻게 돈 100만 원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냐? 한심하다 한심해. 은옥이가 지희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은옥이와 전화통화 후 지희가 저 몰래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셋이서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돈 앞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행동하는 은옥이를 보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은옥이와 통화 후 마음이 급해진 지희는 고민하다가 같이 공장에 다니던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니 정말 죄송한데요. 주인집 아줌마가 3달 전에 보증금을 1,00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요. 빌려주시면 제가 금방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라며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희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탁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얼마나 고민하다 연락을 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지희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그분이 선뜻 돈을 빌려주셨고 우리는 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뒤 지희는 돈을 모으는데 아주 집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겠다며 전기장판 외에는 보일러도 켜지 않았어요. 지희야, 나 너무 추운데? 제가 투정을 부리면 너 잊었어?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해.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1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었잖아. 이게 무슨 그지 같은 경우냐고. 지희가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말을 했고 알았어. 그러니까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무섭단 말이야. 제가 지희를 꼭 안아줬어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던 지희가 내 말 잘 들어. 우린 아파서도 안 되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해야 해. 알았어?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절대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살자. 돈 좀 있다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은옥이 그건 내가 나중에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지희 말대로 은옥이는 정말 인정머리가 없었는데 그 뒤 우리에게 한동안 연락 한 통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서는 지 자랑을 해대기 바빴고 그런 은옥이를 보던 지희가 저기 앞으로 우리 찾아오지 마. 가만 보면 우리 보면서 네가 뭐라도 되는 마냥 그런 기분이 드는가 본데 우린 너하고 그렇게 노닥거릴 시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찾아오지 마. 정말 무섭게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야, 너 그때 돈 안 빌려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친구끼리는 원래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완전 서로 등질 수도 있다니까? 라는 말을 했지만 우린 널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찾아오지 마. 너 같은 부잣집 사모님하고 우리가 어울리기나 하냐? 지희가 은옥이를 노려보며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지희의 말을 듣던 은옥이가 사실 나도 니들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았어. 야, 친한 친구 결혼식에 와서 10만 원씩 축의금하는 게 친구는 무슨 친구냐? 내가 쪽팔려서 남편한테 말도 못하겠어. 그리고 우리 남편도 니들이랑 계속 만나는 거 싫어해. 그래도 내가 계속 만나주고 있는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난리네. 사실 나 같은 사람하고 니들이 어울릴 기회나 있겠냐? 그러니까 고마운 줄이나 알아. 은옥이도 지지 않고 지희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 필요 없으니까 우리 찾아오지 말라고. 지희가 다시 소리를 질렀고 찐따끼리 잘들 노는구만.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콜센터에서 돈도 쥐꾸리만큼 벌어오는 저런 찐따 데리고 있어봐야 너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 너 언제까지 지하세빵이나 전전할 거냐? 그쯤에서 은옥이가 막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은옥이의 말을 듣던 지희가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서 은옥이 얼굴에 확 뿌려버리며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찐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루아침에 부잣집에 시집가니까 아주 배는 게 없나 본데 은정이야 나는 가족이야. 근데 가족을 등지는 사람도 있냐? 넌 인간도 아니야.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라며 지희가 제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지희는 돈을 벌기 위해 눈이 시뻘개졌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랬으니 제가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돈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할 때마다 지희는 굉장히 답답해했고 저도 그런 지희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성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었기에 저도 많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희도 정말 대단했던 것이 아침마다 제게 은정아 오늘은 집중해서 전화 잘 받고
고객이 다른 소리 하면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말하고 도중에 말 끊어야 해. 알았지? 라며 제게 반복적으로 말을 해줬어요. 그런 지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라며 출근을 했지만 고객의 전화를 받고 나면 그러지를 못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팀장님한테 혼부터 나게 일쑤였고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내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네 고객님 분실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며 안내를 했는데 전화를 걸어온 여성 고객이 어제 상견례 때 식당에서 사용하고 더 사용된 게 있나요? 라며 제게 물었고 아니요 땡땡 식당에서 사용하신 후에 더 이상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 다행이구만. 근데 그 상견례에서 예비 박하사통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눈이 쪽 째진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 이쁜 거에 미쳐서는 저지랄을 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 그래서 내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구만. 근데 아가씨는 결혼했어요? 고객이 제게 물었고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라며 제가 그만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목소리가 아주 참한 게 며느리감으로 딱이구만. 왜 아직 결혼을 못했을까? 고객이 물어왔고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면서 또다시 긴 대화가 이어지곤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게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고객이었는데요.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빨리 신고 좀 해줘봐.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 네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쭙고 신고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보고 나발이고 빨리 신고 좀 해달라고. 그런 할아버지 말에 제가 급하게 본인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근데 누가 내 카드를 쓴 게 아닌가 몰라. 저기 땡땡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는데 혹시 편의점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난 편의점 안 갔는데 누가 내 카드를 가져다 쓴 거구만. 내가 그것을 꼭 잡아야 쓰겠구만. 근데 거기서 뭐 샀어? 할아버지 고객이 물었고 저희는 품목은 알 수 없고 구매 시간이랑 위치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거 꼭 잡아서 깜빵에 쳐넣을 거구만. 그러게요 고객님. 세상을 왜 그렇게 산대요? 모든 대화는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맨날 혼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저는 늘 죄인 마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쯤은 콜센터 일이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연결이 됐어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내가 너무 속상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전화를 해봤는데 이것저것 눌렀더니 이리로 연결됐구만. 고객님 카드 분실하셨어요?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카드는 있는데 아파서 전화했어. 네? 아프시면 119에 전화를 하셔야 하는데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순간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아니 많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답답하면 가슴이 막 아프고 그래. 그래서 약은 먹었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병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혹시 많이 아프시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 할머니 고객이 걱정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했어요. 괜찮어. 근데 아가씨는 참 친절하네. 성격이 원래 그런가 봐요. 그래서 흐리멍텅하다고 맨날 혼나요. 아니 이렇게 착한 아가씨를 누가 혼내 그래. 그렇게 할머니 고객과 또다시 통화가 길어졌고 얼마 후에 할머니 고객이 제 이름을 물어봐서 알려드렸는데 문제는 그 할머니 고객이 매일같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저하고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바람에 그 할머니의 전화를 받느라 실적이 더 안 좋아져갖고 어느 날은 고객님 저 오늘도 엄청 혼났는데 곧 여기서 잘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콜센터는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며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몰인정한 인간들이 다 있어 그래? 라고 말씀하시더니 어느 순간 일찍 세상을 떠났다던 그분의 아드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다는데 하루아침에 할머니 곁을 떠났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잘 컸구만 그래. 아주 훌륭해. 라며 칭찬을 해주셨고 어느 날은 제가 고객님 어쩌면 저 회사 관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회사에 민폐 끼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큰일이네요. 회사 그만두면 당장 방세랑 생활비도 걱정인데 제 친구가 괜히 저 때문에 또 고생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할머니 자꾸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라며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럼 아가씨가 회사 그만두면 난 누구랑 연락하고 지내나 그래? 혹시 모르니까 아가씨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줘봐.
라며 할머니가 물었고, 그런 할머니 고객이 안쓰럽기도 해서 제가 원래는 절대 제 휴대폰 번호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할머니한테만 특별하게 알려드릴게요. 라며 제가 번호를 알려드렸고, 그래 알았어. 내가 비밀 꼭 지킬게. 라며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 잘 생각했어. 이건 회사를 위해서도 은정 씨를 위해서도 아닌 것 같다. 이쯤에서 관두자. 나 너무 원망하지 말고. 팀장님이 말을 했고 저는 결국 회사를 관뒀어요. 그렇게 집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할머님이었고, 내가 전화해보니 회사 관뒀다고 하던데 며칠 동안 휴대폰을 왜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할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저기 그게 제 친구가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거든요. 빨리 돈 벌어서 지하세방 벗어날 생각이었는데 제가 회사 그만둬서 지금 엄청 심란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눈치를 봐야 해서요. 이제 저 어떡해요? 우리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말을 하던 순간 제가 그만 울컥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할머니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고, 죄송해요.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랑 통화하면서 사실 좋았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괜히 미안하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사실 나도 많이 외로웠었는데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 난 지금도 시간 괜찮은데. 할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전 지금 하루 종일 일자리 구하고 있어서 바빠요. 죄송해요. 제가 빨리 일자리 못 구하면 제 친구가 엄청 고생해야 해서요. 제가 어렵게 거절했지만, 그러니까 날 만나야 한다니까 라며 할머니가 제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저희 집 위치를 말했는데 잠시 후 할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밖으로 나와봐. 밥 안 먹었지?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뻘쭘하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가씨가 은정이구만. 안녕하세요. 실물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허리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래 반갑구만. 우선 내 차 타고 밥 먹으러 가자. 라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런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 전화로 통화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옷차림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고 목에 단아한 스카프를 두른 모습을 보며 제게 넋두리를 늘어놓던 그 할머니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순간 저는 어리둥절한 채 멍이 할머니를 따라 차에 올라탔는데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어떡해요? 제 친구가 엄청 화가 나서 저랑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을 듣던 할머니가 친구가 그렇게 착한가? 제게 물었고, 네, 엄청 착해요. 얼마 전에 방 보증금 때문에 그 친구가 현금 서비스까지 받고 일하는 공장 언니한테 돈까지 빌려서 보증금을 올려줬거든요. 저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친구구만.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잠시 할머니가 저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던 친구 지희가 야, 너 뭐야? 네가 왜 그 차에서 내려? 너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우리가 돈은 없지만 항상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지. 너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희가 흥분한 채 제게 쏟아내버렸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콜센터에 맨날 전화하던 그 할머니가 여기 놀러 오셨어. 라며 제가 지희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고, 뭐? 너한테 맨날 전화해다던 그 할머니? 응, 그 할머니가 밥 사준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 온 거야. 근데 그전에는 계속 일자리 알아보고 있었어. 진짜야. 제가 잔뜩 주눅이 든 채 친구를 바라봤는데요. 근데 저 차가 그 할머니 차가 맞는 거야? 친구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제게 다시 물었고, 그런가 본데? 운전해주시는 분도 따로 있더라고. 너 저 차가 얼마짜리 차인 줄 알고는 있는 거야? 친구가 놀란 채 제게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근데 비싼 차겠지 뭐? 아내도 엄청 좋아. 나 저런 차 처음 타봤잖아? 라며 제가 신나서 친구에게 말을 했고 친구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할머니는 저를 매일 찾아오다시피 했고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저 취업 좀 하고 만나면 안 될까요? 지금 제 친구 눈치가 보여서요. 저도 제 친구가 다니는 공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 사람이 나갔다 해서 면접 보러 갈 것 같아요. 라며 제가 신나서 말을 했는데요. 공장에서 얼마나 버는데?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물었고 그야 뭐 콜센터보다는 많겠죠? 콜센터는 정말 저랑 맞지가 않았거든요. 라며 제가 배시시 웃었어요. 그 친구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시간 한번 맞춰봐. 한번 보자꾸나. 내가 만남 밥 사줄게. 네? 제 친구도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보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워낙 의심이 많은 친구라서요. 라고 말을 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약속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친구를 설득해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니들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니들 지금 지하철방 얼스 산다며? 할머니가 우리에게 물었고 그 말에 제 친구가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은정이 말로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친구 지희라고 하더구만. 내가 은정이를 수양딸 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족을 내버려 두고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오라는 말이야. 할머니가 지희와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다가는 나도 가족 하나 없이 외로운 사람이고 니들도 외로운 사람이고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 말이야. 라는 말을 했고 친구 지희가 그런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럼 나랑 같이 우리 집에 한번 가볼 텐가? 할머니가 지희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고 진짜요? 할머니 집 구경 가는 거예요? 제가 신나서 물었지만 지희가 그런 제 등짝을 내리치며 모르는 사람 집에 함부로 가면 안 돼. 정신 좀 차려. 라며 저를 째려봤지만 모르는 사람 아니야. 할머니 엄청 좋으신 분이야. 그렇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 제 말에 할머니가 괜찮아. 나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그동안 우울증 때문에 약이 없으면 잠도 잘 못 잘 정도였는데 여기 은정이 만나고부터 약이 없어도 잠을 잘 잔다니까. 사실 말이야. 나도 좀 편히 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니들이 옆에 같이 있으면 나도 좋고 서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다시 웃으며 지희와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 집에 따라갔는데 할머니 집을 보던 지희와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집이 어마무시하게 좋았고 집안도 아주 으리으리했어요. 거기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셨고 그렇게 우리는 한 며칠간 할머니 집을 왔다 갔다 했고 어느 순간 지희도 할머니에게 홀린 것 마냥 우리 거기 가서 살까? 그럼 할머니도 외롭지 않고 우리도 좋고 그런 거잖아? 라며 제게 물었어요. 물론 저는 그날 바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때 우리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니들 공장도 이제 그만두고 공부해라. 내가 돈이 많긴 하지만 난 니들한테 공짜로 뭘 해줄 생각은 없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공부로 나한테 보답해. 라며 할머니가 우리 둘을 바라봤어요. 공부요? 무슨 공부요? 지희가 놀라서 물었고 니들 나이 때는 다들 공부할 때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해서 나중에 나한테 받은 거 갚으란 말이다. 근데 저희는 공부 잘 못하는데?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 다 하는 거지. 라고 할머니가 말했고 지희가 할게요. 저 하고 싶어요. 은정이랑 저도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지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의 지원 아래 공부를 시작했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얼마 후에 경기도 인근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가졌고 할머니도 하루하루 달라졌어요. 할머니 집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말로는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머니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며 감탄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희와 저도 정말 많이 변해갔는데 뭔가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것에 참 많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대학에 가서 친구도 사귀면서 SNS에 사진도 올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의 SNS를 보던 보육원 동기 은옥이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니들 뭐냐? 대학 갔냐? 라며 은옥이가 놀라워했어요. 그러게 우리 대학도 갔고 이제 단칸방에서도 안 살아. 지희가 자랑하듯이 말을 했는데 니들 뭐 이상한 짓거리 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상한 짓거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얼마 전에 은정이는 할머니를 찾았거든. 근데 엄청 부자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둘 다 대학도 보내주고 그런 거야. 니네 남편보다 훨씬 부자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지희가 은옥이를 비웃었어요. 뭐? 은정이 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그동안 왜 안 찾았던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금이라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때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레벨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야 하는 거라고. 너는 이제 우리랑 레벨이 맞지 않거든. 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지희를 보며 너 왜 거짓말하고 그래. 우리 할머니를 찾다니.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냥 다른 설명하기 복잡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래야 은옥이 그게 배 아플 거 아니야. 지금쯤 배 아파서 잠도 못 잘 거다. 난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돈 100만 원만 빌려달라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어? 라며 씩씩거렸어요. 그 뒤에 또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잘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사셨다고 했는데요. 젓갈 장사를 시작으로 돈을 좀 버셨다는데 돈을 벌 때마다 건물에 투자를 하셨고 나중에는 정말 큰 부자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저 세상 갈 때 돈 싸지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니들한테 일하면 니들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겠냐.
나한테 자식이 있냐, 가족이 있냐? 저 세상 가기 전에 나도 좋은 일 한번 하다 가면 좋은 거 아니겠냐? 라며 온화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은옥이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남편이랑 시댁에서 나 내쫓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지금 유명한 변호사 고용하고 난리인데 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나 돈 좀 빌려줘라. 내가 꼭 갚을게. 라며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니네 할머니 부자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우리 할머니 부자지. 근데 너 같은 애들한테 빌려줄 돈 한 푼도 없어. 그때 지희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 네가 지희한테 어떻게 했냐?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 빌려줄 돈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마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뒤 은옥이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얼마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여자를 소개해줬다는데 꽤 돈 많은 집 딸인가 봐. 학벌도 좋고. 그래서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나도 니네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야? 나 좀 도와줘라. 라며 제게 울먹이며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던 제 휴대폰을 지희가 빼앗더니 야, 넌 양심도 없다. 네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냐? 네가 뭔데 할머니 집에 와서 지내겠다는 소리를 해.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그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할 때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가 흥분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은옥이는 시댁에서 이혼당하고 지하세방 얻을 돈 정도만 가지고 나왔다는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동안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았다네요. 결혼할 당시부터 은옥이 시댁에서는 은옥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데 아주 작정을 하고 혼인신고도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은옥이 시댁에서는 은옥이 남편이 은옥이에게 얼마 안 가서 질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결국 은옥이는 개털이 된 채로 쫓겨났고 작은 공장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심부를 굳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특히 명절이 되면 할머니와 우리 모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송편도 빚고 전도 만들고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할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